내게도 한때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월이고 8월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여름을 버텨왔죠. 그런데 그 방식이 오히려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내가 정의 엔지니어로서 현장을 다니며 수십 명의 어르신 댁을 방문한 뒤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일반적인 상식에 머물렀습니다. 집을 비울 땐 전기 낭비를 안 하려면 꺼두는 게 맞아.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 댁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어요. 그분은 하루 30분 정도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에도 에어컨을 껐다 켰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을 쓰는 이웃집은 그냥 계속 켜둔 덕에 전기세가 7만 원대였죠. 나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켤 때 순간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이 평상시 소비량보다 3배 가까이 높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26도로 맞추려면 컴프레서는 초반 몇 분 동안 풀 출력으로 가동됩니다.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짧은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이 그날 중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시간이 됩니다. 반면 꺼지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이라면 실내 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한 뒤에는 컴프레서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며 마치 일정 속도로 순항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에어컨을 꺼두는 것보다 켜둔 채 유지하는 편이 훨씬 절약이 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꺼두어도 무방하지만 마트나 병원, 미용실 정도의 짧은 외출에는 에너지를 아꼈다는 착각이 오히려 전기세를 올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정말 줄어들까? 하지만 내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가정에서 실험한 결과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껐다 켠 가정은 한 달에 12만 원, 계속 켜둔 가정은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껐다 켠 가정이 켜둔 가정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전기를 더 쓴 거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집에서 절약 모드를 바꿨습니다. 외출하기 전 리모컨에서 설정 온도를 1, 2도만 높인 뒤 끄지 않고 나갈 때가 많아졌어요. 그렇게만 해도 컴프레서가 3번 다시 풀 가동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유지되더라도 돌아와서 체감하는 시원함은 비슷했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매번 에어컨을 껐다 켜는 번거로움과 반복되는 전기세 폭탄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요? 앞으로는 단순히 끄고 켜는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한여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집에 오래 머무는 낮 시간에 실내가 너무 더워지면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1, 2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냥 켜둔 채 유지하는 편이 전기세와 건강 2마리 토끼를 잡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습기를 조절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준비했으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름철 실내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적은 바로 습도입니다. 내가 처음 에어컨 절전 팁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죠. 기사님,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덜 먹지 않나요? 나도 오래전에는 그런 상식을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바람이 덜 나오니 전력 소모가 적을 거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에너지 미터를 연결해 측정해 본 결과 놀랍게도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력 소비량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습 모드는 팬 속도나 송풍량을 낮춰서 바람이 조용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동차의 절전 주행 모드처럼 눈에 보이는 풍량을 줄였으니 전기를 덜 쓰는 것 같았죠. 그러나 에어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컴프레서는 냉방이나 제습 모드나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든 습기를 제거하든
내부에서 냉매를 순환시켜 열을 빼내는 과정은 똑같이 전력을 소모합니다. 실제로 내가 측정한 한 가정에서는 냉방 모드로 한 달을 사용했을 때 전기세가 82,000원이 나왔고, 똑같은 설정 온도로 제습 모드만 사용했을 때에도 85,000원에 달했어요. 불과 3,000원 차이에 불과했죠. 그럼 제습 모드는 쓸모가 없느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 눅눅한 공기는 체감 온도를 훨씬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같은 온도 설정에서도 훨씬 쾌적하게 느껴져 실제로 실내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해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율 면에서는 제습 모드가 더 뛰어난 셈이죠. 실제로 에어컨 개발사 내부 실험 결과 동일한 설정 온도에서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약 1배 더 많은 수분을 제거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제습 모드를 처음부터 켜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면 자칫 집 안이 시원해지기도 전에 컴프레서는 풀가동 상태로 달려갑니다. 가령 집에 들어와 찜통처럼 뜨거운 실내 공기를 빠르게 식히려면 일단 냉방 모드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추천하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냉방 모드로 충분히 시원함을 만든다. 외출 후 돌아와 집이 한참 뜨거울 때는 바로 제습 모드보다 냉방 모드로 30분 정도 가동해 주세요. 초기 컴프레서는 풀 출력으로 돌면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 전체의 온도가 설정치에 근접하게 내려가야 제습 모드를 켰을 때 더욱 효율이 높아집니다. 제습 모드로 전환하여 습기만 날린다. 냉방 모드로 30분가량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나면 제습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때 이미 온도가 내려온 상태라 냉매 순환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동시에 습도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빠진 공기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어 에어컨 바람이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훨씬 쾌적합니다. 설정 온도를 1, 2도 높여도 괜찮다. 제습 모드로 전환한 후에는 설정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냉방 모드에서 26도로 맞췄다면 제습 모드로 전환 후에는 27, 28도로 설정해도 체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낮춰줍니다. 이 간단한 순서만 잘 지켜도 내가 관리하는 한 가정의 전기세는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초기 냉방 모드로만 돌렸을 때보다도 더 적은 전기가 소비된 거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습 모드는 내부 습도 측정 센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면 공기 중 습도가 여전히 높아 실내 공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컴프레서는 종일 가동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 절전 모드라고 해서 무조건 절약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제습 모드도 올바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 역시 한동안 제습 모드가 무조건 절전 모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께 이 순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어르신 댁 몇 곳에서는 전기세가 오히려 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현장을 찾아다니며 정확한 동작 원리와 최적의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이렇듯 냉방과 제습 모드 중 어느 하나만 맹신하기보다는 여름철에는 냉방 제습의 조합, 장마철에는 제습 냉방의 응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기세와 체감 쾌적도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람 방향 과학을 통해 어떻게 바람 방향 하나만으로도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나의 현장 경험 중 가장 놀라웠던 사례는 두 가정을 비교했을 때 발생했다. 같은 평수,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지만 한 집의 전기요금은 56, 공용원, 다른 집은 112, 공공용원으로 무려 2배 차이가 났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설치 위치나 사용시간, 설정 온도 모두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측정해보니 그 차이를 만든 단 하나의 변수는 바로 바람 방향이었다. 그분 댁한 곳은 리모컨을 눌러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로 설정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람을 사람 쪽으로, 즉 아래 방향으로 내리꽂혀야 시원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한 집은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도록 위로 향하게 설정해 두셨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집의 전기세를 비교해보니 아래로 뿌린 집은 회필6위, 공용원 위로 뿌린 집은 56, 공용원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바람 방향 과학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다. 기본 원리는 간단했다.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에어컨은 찬 공기를 만들어 내보내는 기계가 아니라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며 열을 흡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다. 하단으로 바람을 향하게 하면 최초에는 발끝이 시원해진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쌓이기만 할 뿐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천장 부위와 방 중앙의 공기는 계속 뜨거운 채로 남아있게 된다. 이 상태로 설정 온도에 도달했다고 센서가 오인하면 컴프레서는 여전히 더 가동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전력을 계속 소모한다. 결국 실내 전체의 온도가 고르게 낮아지지 않아 에어컨은 풀 출력으로 장시간 가동되고 전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반면 바람을 위로 향하게 설정하면 컴프레서는 천장 위로 찬 공기를 분사한다. 찬 공기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실내 전체의 온도 균형을 맞추기 시작한다. 위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실내 공기 전체를 순환시키듯 밀어주기 때문에 설정 온도에 더 빠르게 도달하고 이후에는 간헐 운전만으로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마치 물웅덩이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는 모습과 같다. 나는 이 원리를 집에서도 적용해 보았다. 내 거실은 천장이 높고 넓은 평수라 예전에는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틀었을 때 중앙이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모컨으로 바람 방향만 위로 돌리자 30분 만에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졌다. 그 결과 이전 여름 대비 전기세가 약 40% 감소했으며 가족들도 바닥은 차갑고 머리는 시원해 국소 냉방보다 몸 전체가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에너지 사용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복도형 구조나 다수의 가구가 배치된 거실에서는 바람이 구석구석까지 퍼지도록 천장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LDK 구조의 거실 주방 식당이 열린 형태라면 바람을 위로 향하게 설정한 뒤 확산 모드 스윙 모드를 켜라. 스윙 모드가 상하 좌우로 자동 회전하며 냉기를 골고루 보내주기 때문에 에어컨 한 대만으로도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설치 환경에 따라 수평 확산판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다. 천장 부근에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가이드판을 장착하면 냉기가 더 멀리 고르게 퍼진다. 이 작은 구조적 보강만으로도 냉방 속도가 약 15% 빨라지고 전기 사용량은 10% 이상 절감된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직바람이 시원하다고 오해하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으면 순간적으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이는 체감일 뿐 실내 전체 온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만 잠깐 시원할 뿐 금방 다시 더운 공기가 올라와 컴프레서는 재가동을 반복하게 된다. 당신도 지금 당장 리모컨을 집어드세요.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스윙 확산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같은 전력으로도 더 넓고 고른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설치 위치의 중요성을 통해 가구 배치와 장애물이 어떻게 냉기 순환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이를 최적화해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아무리 리모컨 설정을 최적화해도 정작 에어컨이 숨 쉴 공간을 빼앗겨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일이 벌어졌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자 체감 온도는 여전히 30도가 넘었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은커녕 가끔씩만 식은 공기, 몇 줄기 내뿜고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단순했다. 에어컨 바로 아래에 커다란 장롱이 벽과 딱 붙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놓여 있었다. 앞에는 소파가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에어컨이 만들어낸 차가운 공기가 장롱과 냉장고에 부딪히면 방향이 뒤틀렸고 소파가 앞을 막아버려 실내 전체로 퍼지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측정기를 연결했다.
장애물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5분 이내에 실내 중앙 온도가 26도로 내려갔지만 이 집에서는 20분이 지나도 28도에서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컴프레서는 계속 풀출력 상태로 돌아갔고 전기세는 한 달에 12만 원이 나왔다. 그날 나는 어르신과 함께 장롱을 벽에서 30cm 정도 떼어내고 냉장고를 다른 방으로 옮겼다. 소파는 1리터 정도 뒤로 물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놓인 쿠션 몇 개를 드러내고 에어컨이 바람을 사방으로 뿌릴 수 있게 했다.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설정 온도 26도로 다시 가동해 보았다. 놀랍게도 7분 만에 실내 중앙이 하입 6도로 내려갔다. 5분 단축된 것이다. 이 집의 전기세는 다음 달에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다. 장애물을 제거한 효과만으로 35% 이상의 전력 절감이 가능했다. 이 사례는 과학의 기본 원리를 증명한다. 에어컨은 찬 공기를 직접 쏘아주는 게 아니라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며 열을 흡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순환 기계다. 따라서 바람이 자유롭게 흐를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간이 막히면 순환이 멈추고 찬 공기는 장애물 뒤에 갇히며 더운 공기만 계속 센서에 감지돼 컴프레서는 풀가동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이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주변 30, 50핀층 이상 확보하기. 측면과 상하부 모두 최소한 30cm 이상은 비워두어야 한다. 벽이나 가구와 너무 가까우면 바람은 장애물에 부딪혀 퍼지지 못한다. 가구 가전 배치 점검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장, 장롱 등 열을 내뿜거나 냉기를 막는 가구는 에어컨 후방 또는 측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방으로 옮긴다. 스윙 확산 모드와 결합하기. 가구 배치가 어려운 것일 구조라면 스윙 모드를 켜 두어 에어컨이 자동으로 상하 좌우로 바람을 돌려주게 한다. 장애물이 일부 있더라도 바람이 복도 틈새나 벽 사이를 타고 순환하게 된다. 천장 근처 공기 가이드 설치. 천정 부근에 공기 가이드판을 부착해 바람이 넓게 퍼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시장에 판매되는 간단한 가이드판을 사용해도 냉방 속도가 10% 빨라진다. 선풍기와 협업하기. 바람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면 에어컨 바람이 향하는 반대편 구석에 작은 선풍기를 놓아 외부로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실내의 찬 공기를 순환시키게 한다. 나는 이 원리를 30년간 수백 곳에서 적용해 왔고 대부분 가정에서 20, 50%의 전기세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가구 이동을 부담스러워 하실 때가 많은데 소파나 장롱을 10cm만 뒤로 당겨도 큰 차이를 얻을 수 있다. 처음엔 어르신들이 이것만으로 시원함이 달라지겠느냐고 반신반의하시지만 효과를 보여드리면 이제까지 왜 몰랐을까 라며 놀라시곤 한다. 당신도 지금 거실과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에어컨 주변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가구가 바람길을 막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라도 배치를 변경해 보세요. 한여름에도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전기세는 눈에 띄게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토버튼 마법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마법의 기능을 켜 두기만 해도 24시간 틀어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끝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며 수많은 리모컨을 만졌다. 그 중에서도 내가 마법의 버튼이라 부르는 기능이 있다. 바로 오토 자동 절전 모드다. 에어컨 기종마다 AI, 스마트, 에코, 절전 등 이름이 다르지만 핵심은 같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컴프레서가 알아서 전력 소모를 조절해준다. 즉, 24시간 켜두어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튀어오르지 않는다. 처음 나는 이 버튼을 그냥 편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결과 놀라운 차이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A씨댁은 일반 냉방 모드로 28도에 고정해 한 달간 사용했더니 전기세가 93, 공공용원이 나왔다. 그런데 같은 모델의 B씨 댁은 오토 모드를 28도로 맞추고 한 달간 사용하자 10월 공공용원만 청구되었다. 무려 36, 공공용원이 절약된 셈이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일반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컴프레서는 같은 세기로 계속 가동한다. 반면 오토 모드는 실내 온도를 감지해 컴프레서 출력과 팬 속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컴프레서는 출력 강도를 서서히 낮추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가동하며 온도를 유지한다. 마치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처럼 덜 가속하며 연료를 아끼는 셈이다. 나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어컨 내부 메커니즘을 간단히 풀어드린다. 에어컨은 온도 센서뿐 아니라 습도 센서, 심지어 실내 적외선 센서를 통해 사람의 위치와 수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오토 모드는 이 데이터를 종합해 지금 가장 효율적인 운전 방식을 스스로 판단한다. 사람이 거실을 떠나면 적은 전력으로 구석구석만 순환시키고 가족이 모이면 적당한 온도와 풍량으로 자동 전환한다. 내가 만난 한 어르신 댁에서는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리모컨으로 일일이 조작하느라 컴프레서를 자주 풀가동 상태로 만들곤 했다. 그분에게 오토 모드를 소개한 뒤 초기 30분만 안정화 학습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그분은 이후 전기세가 이전 대비 40% 줄어들었다며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 주는 것 같아 편하다고 기뻐하셨다. 하지만 이 마법의 버튼에도 몇 가지 함정이 있다. 초기 학습 기간은 30분. 오토 모드는 처음 30분간 실내 환경과 사용 패턴을 학습한다. 이때 온도나 풍량을 자주 바꾸면 이 집은 자주 조작한다고 잘못 학습해 오히려 일정하게 전력을 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 초기 30분은 리모컨 조작을 멈추고 기다려야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구형 모델의 한계. 2015년 이전 출시된 AI 기능은 사실상 단순 온도 비교 알고리즘일 뿐 진짜 스마트 절전이 아니다. 이런 모델에서는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리모컨 화면에 에코나 절전 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절전 효과가 미미하다면 일반 오토 모드를 사용하라. 무턱대고 실내 급물. 오토 모드는 스마트해도 사용자의 체감 온도와 습도는 고려하지 못한다. 너무 춥거나 덥다면 설정 온도를 1도씩 수정해 주세요. AI가 사람의 천변화까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 오토 모드를 써야 할까? 가족 구성원 패턴이 자주 바뀔 때 외출했다, 들어온다, 방을 오간다 하는 집에서는 오토 모드가 진가를 발휘한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풍량과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낮 시간에 실내 활동이 빈번할 때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방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할 때는 오토 모드가 온도 유지와 소비 전력 최적화에 유리하다. 반면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일반 자동 모드도 충분하다. 하지만 어떤 자동 모드든 수동 모드보다는 절전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오토 버튼의 사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리모컨에서 오토, 스마트, 에코, 절전 중 하나를 찾는다. 온도를 원하는 수치에 26, 28도로 설정한다. 오토 모드를 활성화한 뒤 초기 30분은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후 체감 온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만 1도 단위로 조정한다. 이 단순한 4단계만 지키면 당신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둬도 한 달 전기요금을 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필터 관리 비법을 다룹니다. 필터 청소만으로도 전기세와 냄새, 소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실제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내게도 한때 에어컨이 작동해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던 순간이 있었다. 3년간 필터를 전혀 청소하지 않은 채 방치해둔 채로 여름을 넘긴 어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에어컨에서 뿜어 나오는 바람은 먼지가 뒤섞여 차갑다기보다 축축한 공기 같았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뒤엉켜 원래 필터의 색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분은 내가 청소를 권해도 필터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며 의아해 하셨다. 하지만 나는 전기 엔지니어이자 수십 년간 현장을 다니며 확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필터 청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에어컨 필터는 실내 공기 중 먼지, 타얼, 꽃가루 등을 걸러주는 기관지 역할을 한다. 필터가 더러워지면 에어컨은 마치 여러 겹의 헝겊을 덧댄 채 숨 쉬려는 것과 같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크게 떨어지고 컴프레서는 정상적인 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힘으로 더 오래 돌게 된다. 나는 즉시 필터를 분리해 보여드리며 이야기했다. 이 먼지층을 그대로 두면 컴프레서는 같은 양의 찬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2배, 3배의 전력을 사용해요. 그뿐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질도 나빠져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는 어르신께 아래 단계를 하나씩 설명하며 함께 실행했다. 전원 차단, 먼저 에어컨 전원을 완전히 끈다. 리모컨 전원 버튼이 아닌 실내기 전원 플러그를 뽑든가 해당 회로를 꺼서 완전히 정지시켜야 안전하다. 앞면 커버 열기, 에어컨 앞면 커버를 부드럽게 들어올린다. 커버가 무거우면 한 손으로 받쳐주고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다. 필터 분리, 먼지 필터를 좌우 끝부분을 잡고 천천히 당겨 분리한다. 이때 필터 틈새에 낀 큰 먼지 뭉치는 손으로 살살 털어낸다. 미지근한 물 세척, 욕실에서 미지근한 물 34 시대금을 받아 필터를 담근 뒤 부드러운 솔이나 스폰지로 가볍게 문질러 먼지를 제거한다. 세제를 쓰면 잔여물이 남아 냄새나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물만 사용한다. 충분한 헹굼,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먼지와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다시 사용 시 필터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 그늘 건조,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다. 필터가 축축할 때 재장착하면 내부에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최소 T3시간 이상 완전 건조한다. 재장착 및 시운 전 완전히 마른 필터를 원위치에 끼우고 커버를 닫은 뒤 전원을 켠다. 작동 소음이 줄고 바람이 부드러워지며 냉방 효율이 즉시 달라진다. 그분 댁에서는 필터 청소를 마친 다음 달 전기요금이 15만 원대에서 7만 8. 공문정원으로 반토막 났다. 냉방 효율이 높아지면서 컴프레서 작동 시간이 줄었고 집안 공기질이 개선되자 어르신도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함을 느끼셨다.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 여름철에는 이틀이나 일주일만 해도 필터에 먼지가 빠르게 쌓인다. 나는 보통 2주에 한 번을 권한다. 일반 가정, 한 달에 최소 1회, 먼지나 반려동물이 많은 가정, 2주에 1회, 실내 식물을 많이 기르는 가정, 2주에 1회, 시니어분들이 있는 가정, 2주에 1회, 달력이나 스마트폰 알람에 필터 청소 일정을 등록해두면 잊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 추가 팁, 필터 성능 강화, 교체형 플라스틱 필터, 쉽게 분리 세척이 가능하므로 자주 청소하는 데 용이하다. 활성탄 필터, 냄새 제거 효과가 있어 곰팡이 냄새를 방지한다. 헤파 필터, 꽃가루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어서 알레르기 환자나 노인에게 권장된다. UV 램프, 일부 모델에 설치 가능하며 곰팡이 세균 번식을 억제해준다. 이들 부가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필터 하나만으로도 전기세 절감은 물론 건강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실제 에피소드, 나는 한 70대 노부부 댁을 정기 방문하면서 그분들이 매번 바람이 약해졌다. 콧물이 자주 난다라며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루는 필터를 확인해 보니 수년치 먼지가 쌓여 필터 격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청소를 권유했고 다음 달 요금을 함께 확인한 결과 12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내려갔다. 노부부는 필터 청소, 전후 체감 냉방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다고 좋아하셨다. 필터 관리는 에어컨 절전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초기 투자나 큰 구조 변경 없이 10분 투자로 매달 5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저장된 필터 청소 일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에어컨 수명은 늘어나고 실내 공기질은 개선되며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는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다. 한여름 나는 에어컨 절약법을 알리고 다니며 많은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어느 날 70대 부부 댁을 찾았는데 전기세 고지서를 보시던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기사님, 이번 달도 12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저희처럼 소득이 적은 노인은 어떻게 견디죠? 그때 나는 단순한 절전 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기술적 절약법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담 경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낸 난방용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2010년대 초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가구가 포함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5년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르신께 안내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격 확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 하위 2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우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을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 안내 문진만 거치면 된다. 신청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인의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및 주소 확인, 복지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기준 증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증명서, 해당 시 우대 금액 적용을 위한 추가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go, 케아르나 정부 22드, gov, 카레소 로그인 후 전용 양식 작성,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설치해 간편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시 창구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합니다. 한마디면 서류 확인 후 3분 이내 처리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스캐너 없이 스마트폰 촬영한 사진 업로드로 완료된다. 지원 금액 및 형태. 인가구 약 9만 원, 인가가 약 40만 원, 3인 인가구 약 53만 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 원. 금액은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 11월 이듬해 3월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일부는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공유. 나는 며칠 뒤 그 부부 댁을 다시 방문했다. 6월 9일 신청을 마친 뒤 여름 전기요금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12만 원이 넘어가던 고지서가 3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더위 걱정만 하지 전기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라고 하셨다. 다른 가정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노년 3인 가구는 지원금 53만 원 전액이 차감된 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전혀 추가 지출 없이 냉방 난방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난방비까지 포함되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유예사항, 소득기준 변경, 매년 기준이 갱신되므로 전년도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매년 4월, 5월 공고를 확인할 것. 이중 수혜 금지, 동일한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타 복지 혜택과 영예시 유예. 사용기한, 지원금은 신청 연도 내에만 유효하므로 연말 전에 반드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력 절약을 위해 수없이 강조하던 기술적 절전법에 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어컨 온도 조절, 바람 방향, 설치 위치, 오토모드, 필터 관리까지 완벽히 실천하되 정부 지원까지 챙기면 한여름 전기요금 걱정은 완전히 끝난다. 나 역시 이 제도를 알리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무조건 방문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나요? 를 첫마디로 건넬 것이다. 기술과 정책이 결합될 때 진정한 100세의 지혜가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